엄마 아빠 봄이 왔는데 왜 코는 더 괴로울까요? 콧물 나고 재채기하고 코 막히고요. 감기 같기도 하고 미세먼지 때문 같기도 한데 매년 봄만 되면 이러시잖아요. 사실 봄철 비염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겨울 동안 쌓였던 몸의 피로가 봄에 드러나는 거랍니다. 엄마 아빠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뀔 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드릴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기온이 올라가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온이 한꺼번에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낮엔 따뜻한데 밤엔 여전히 쌀쌀해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날도 많고요.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가 우리 몸한테는 정말 큰 부담이에요.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해요. 추우면 체온을 올리고 더우면 체온을 낮추는 식으로요. 그런데 봄철엔 하루에도 몇 번씩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체온을 조절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해요. 문제는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바로 면역세포에 써야 할 에너지를 뺏어 쓰는 거예요. 체온 조절하느라 에너지를 다 쓰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봄철에 감기도 잘 걸리고 비염도 심해지는 거랍니다. 낮의 길이도 달라져요. 겨울엔 해가 일찍 지는데 봄이 되면 해가 점점 길어지잖아요. 이것도 우리 몸한테는 변화예요. 낮이 길어지면 활동량이 늘어나고 신체 리듬도 바뀌어야 하거든요. 겨울 동안 적응했던 몸이 또다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거죠. 특히 코점막이 정말 예민해져요. 코점막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나쁜 물질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첫 번째 방어선이에요. 점액을 분비해서 이물질을 걸러내고 섬모라는 작은 털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겨울 동안 차갑고 건조한 공기에 계속 노출되면 코점막이 메말라요. 점막이 건조해지면 점액 분비가 줄어들고 섬모 운동 기능도 떨어져요. 그러면 바이러스나 이물질을 막아내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봄이 되면서 기온이 올라가면 코점막도 따뜻해져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변하니까 점막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겨울 내내 차가운 공기에 적응했는데 갑자기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죠. 게다가 일교차 때문에 아침엔 차가운 공기를 마시다가 낮엔 따뜻한 공기를 마시고 또 저녁엔 차가운 공기를 마셔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온도가 바뀌니까 코점막이 계속 자극을 받는 거예요. 특히 엄마 아빠처럼 나이가 드시면 점막이 회복되는 속도가 느려요. 젊은 사람들은 점막이 손상돼도 금방 재생되는데 시니어분들은 재생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봄철 환절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또 습도도 문제예요. 봄철은 아직 건조해요. 겨울만큼은 아니어도 여전히 공기가 메마르거든요. 건조한 공기는 코 점막을 더 자극해요. 점막이 건조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게 돼요. 봄철엔 바람도 많이 불어요. 이 바람이 코로 들어오면서 점막을 계속 자극하는 거죠. 특히 아침이나 저녁에 찬바람이 불면 코 점막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증상이 더 심해져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과정 자체가 코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온도 변화, 습도 변화, 바람, 일교차 이런 것들이 모두 코 점막을 자극하고 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봄철 비염은 단순히 코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가 계절 변화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거고 그게 제일 먼저 코에서 나타나는 거랍니다. 코는 외부 환경과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니까요. 엄마 아빠의 코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 겨울을 지나 봄으로 가는 큰 변화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몸이 새로운 계절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코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거고요. 엄마 아빠 이번엔 봄철 공기가 왜 코한테 안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봄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따뜻한 날씨, 꽃 피는 풍경이죠. 그런데 사실 봄 공기는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아요. 오히려 겨울보다 코한테 해로운 물질이 훨씬 많아요. 제일 먼저 꽃가루예요. 봄이 되면 나무들이 꽃가루를 날려요. 우리나라에서는 초봄에 오리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느릅나무 같은 나무들이 꽃가루를 뿌려요. 이 꽃가루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우리 코로 들어오는 거예요. 꽃가루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작아요. 사람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늘거든요. 이렇게 작고 가벼운 꽃가루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요. 그래서 산이나 공원에 가지 않아도 도심에서도 충분히 꽃가루에 노출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꽃가루가 코 점막에 닿으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걸 외부 침입자로 인식해요. 그러면 면역세포가 과하게 반응하면서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 코 점막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 히스타민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점막을 붓게 만들어요. 그래서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는 거예요. 재채기도 계속 나고요. 겨울엔 추워서 나무가 활동을 안 하니까 꽃가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겨울엔 이런 증상이 덜한 거죠. 그런데 봄이 되면 꽃가루가 한꺼번에 많이 날리니까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는 거예요. 황사도 문제예요. 봄철엔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와요. 황사는 모래먼지인데 여기에 각종 오염 물질이 섞여 있어요. 중금속이나 화학 물질 같은 게 함께 들어있거든요. 이 황사가 코 점막을 직접 자극해요.
작은 먼지 입자가 점막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게다가 황사에 섞인 오염 물질이 알레르기 반응을 더 심하게 만들어요. 미세먼지도 심각해요. 봄철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요. 미세먼지는 황사보다 훨씬 더 작아서 코 점막 깊숙이 들어가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미세먼지가 코 점막에 쌓이면 점막이 제 기능을 못해요. 섬모가 움직이지 못하고 점액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요. 그러면 바이러스나 세균을 막아내는 방어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봄철엔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가 한꺼번에 많아져요. 겨울엔 잠잠했던 알레르기 물질들이 봄에 폭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 점막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코 점막은 이런 이물질을 막아내느라 과하게 반응해요. 콧물을 많이 만들어서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고요. 재채기를 해서 급하게 내보내려고 하기도 해요. 이게 다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반응인데 너무 심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봄철 비염은 감기와는 달라요.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겨서 열이 나고 몸살이 나요. 그런데 비염은 알레르기 반응이라서 열은 거의 없어요. 대신 맑은 콧물이 계속 나고 재채기를 반복적으로 해요. 감기는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낫는데 비염은 원인 물질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돼요. 봄철 내내 꽃가루가 날리고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증상도 봄 내내 계속되는 거죠. 눈도 같이 불편해지세요. 눈이 가렵고 충혈되고 눈물이 나기도 해요. 이것도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꽃가루나 먼지가 눈에도 닿으니까 눈 점막도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코를 자주 만지거나 비비면 증상이 더 심해져요. 손에 묻은 꽃가루나 먼지가 코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를 댈 수 있으면 만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따뜻하고 건조한 오전 시간대에 꽃가루 농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오전에 외출하시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비가 오고 난 후에도 조심하셔야 해요. 꽃가루가 땅에 가라앉았다가 물이 증발하면서 다시 공기 중으로 퍼지거든요. 봄 공기는 이렇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물질로 가득 차 있어요. 깨끗해 보여도 사실은 코한테 해로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봄철 비염이 심해지는 거랍니다. 엄마, 아빠, 이번엔 봄철에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들이 비염을 더 심하게 만드는지 말씀드릴게요.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옷을 얇게 입으시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낮엔 따뜻해도 아침 저녁엔 여전히 쌀쌀하거든요. 옷을 너무 얇게 입으면 체온이 불안정해져요.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을 올리느라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러면 면역력을 유지할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비염도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목이나 손목, 발목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들이 차가워지면 전신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봄철에도 얇은 스카프나 양말을 챙기시는 게 좋아요. 환기도 조심하셔야 해요. 날씨가 좋아지면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하시잖아요. 환기 자체는 좋은데 봄철엔 꽃가루나 미세먼지가 함께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아침 시간에 창문을 열면 꽃가루 농도가 높을 때라서 더 많이 들어와요. 환기를 하시려면 저녁 시간이나 비 온 다음 날이 좋아요. 그리고 창문을 완전히 열지 마시고 조금만 열어서 짧게 환기하시는 게 좋고요. 수분 섭취도 정말 중요해요. 봄철은 아직 건조하거든요. 물을 충분히 안 드시면 코 점막이 더 건조해져요. 점막이 건조하면 방어력이 떨어지고 알레르기 반응도 더 심해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컵으로 8잔 정도예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이 좋아요.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점막도 촉촉하게 유지시켜줘요. 커피나 술은 줄이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해서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가거든요. 그러면 점막이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손으로 코나 입을 자주 만지는 습관도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 손에는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가 묻어 있어요.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이게 코나 입으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외출했다 들어오시면 바로 손을 씻으셔야 해요. 손에 묻은 꽃가루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거죠.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으시고요. 세수할 때도 코 주변을 잘 씻으셔야 해요.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니시면 얼굴에도 꽃가루나 먼지가 묻거든요. 그걸 그대로 두면 자는 동안에도 계속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잠을 충분히 못 자시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면역세포를 만들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거든요. 잠이 부족하면 이런 과정이 제대로 안 돼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아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아침 7시쯤 일어나시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봄이 되면 낮이 길어지니까 저녁에도 활동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는 시간이 늦어지기 쉬워요. 그러면 수면 리듬이 깨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스트레스도 비염을 악화시켜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봄철엔 환경 변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쉬워요. 날씨 변화도 스트레스고 미세먼지나 꽃가루 때문에 외출을 못하는 것도 스트레스거든요.
이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운동도 조심하셔야 해요. 운동은 좋은데 미세먼지나 꽃가루가 많은 날 야외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해로워요. 운동할 때는 호흡량이 늘어나니까 더 많은 알레르기 물질을 들이마시게 되거든요. 미세먼지가 나쁜 날엔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칭이나 실내 걷기 같은 거요. 꼭 야외 운동을 하시려면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시고 좋은 날에만 나가세요. 빨래를 밖에 말리는 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꽃가루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 밖에 빨래를 널면 옷에 이런 물질들이 묻어요. 그 옷을 입으면 피부나 코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봄철엔 가능하면 실내에서 빨래를 말리시는 게 좋아요. 집안 청소도 중요해요. 외출했다 들어오면 옷이나 신발에 꽃가루나 먼지가 묻어 들어와요. 이게 집안 곳곳에 쌓이면 실내에서도 계속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되는 거예요. 현관에서 옷을 털고 들어오시고 신발은 현관 밖에 두시는 게 좋아요. 청소기로 자주 청소하시고 물걸레질도 해주세요. 특히 침대 시트나 베갯잎은 자주 빨아서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면 비염이 심해진 게 아니라 비염을 버틸 힘이 줄어든 상태예요. 생활 습관 때문에 우리 몸의 방어력이 약해지면서 같은 자극에도 더 심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증상이 많이 나아질 수 있답니다. 엄마, 아빠, 지금까지 봄철 비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봄철 비염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비염은 완전히 없애는 문제라기보다 계절을 건너는 동안 관리해야 하는 증상이에요. 봄엔 꽃가루가 날리고 황사가 오고 미세먼지가 많아요. 이런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몸을 잘 지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코 점막을 보호하는 거예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쓰시면 꽃가루나 먼지가 코로 직접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특히 미세먼지가 나쁜 날엔 꼭 마스크를 쓰시고요. 집에 돌아오시면 코를 씻어주시는 게 좋아요. 생리식 염수로 코 안을 헹궈주면 묻어있던 꽃가루나 먼지를 씻어낼 수 있어요. 너무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 외출하고 돌아오셨을 때 한 번씩만 하셔도 돼요. 급격한 변화를 피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따뜻한 실내에 계시다가 갑자기 찬 공기를 마시면 코 점막이 놀라서 반응해요.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미리 쓰시고 나가세요. 그러면 코로 들어가는 공기가 조금이라도 따뜻해져요. 실내 온도도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유지하세요. 20도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해요. 습도는 50%에서 60% 정도로 맞추시고요. 너무 건조하면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세요. 몸 전체 컨디션을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충분히 주무시고 물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요. 비염은 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면역력과 관련이 있거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시고 식사하시고요. 규칙적인 생활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봄을 버티는 몸이 아니라 봄에 적응하는 몸으로 가야 해요. 봄철 비염을 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몸이 계절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다만 그 과정이 조금 힘들 뿐이에요. 우리가 도와주면 몸이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물 한 잔 더 드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 마스크 챙기시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봄을 훨씬 편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증상이 너무 심하시면 병원에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해 주실 거예요. 약을 드시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증상이 심할 때 약으로 조절하면서 생활 습관도 함께 관리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봄철 비염은 많은 분들이 겪는 증상이에요. 엄마 아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관리하면서 봄을 보내시면 돼요. 봄은 좋은 계절이에요. 따뜻하고 꽃도 피고 밖에 나가기 좋잖아요. 비염 때문에 봄을 즐기지 못하시면 안 되죠. 잘 관리하시면서 건강하게 봄을 보내세요. 엄마 아빠 이번 봄은 조금 더 편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